이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몰래 휴대폰을 몰카처럼 이렇게 찍어놓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절대 보여주지 못했대요. 그걸 남편에게. 어떤 모습이 찍혔냐면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 참 제일 많은 그 고민들이 그거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미래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신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시대적 화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모르면 누가 알죠? 참 그렇지 않나요? 뭐 10개 물 쏘고 나라 1개 사람 쏘고 모른다는 속담도 있듯이 사람 쏘고 아는 게 그렇게 힘든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생각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들은 제가 특히 여자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겼던 일이라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좀 좋은 사례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런 거죠.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웃기는 장면처럼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옛날 그 동화도 있잖아요. 거울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 흔치 않던 시절에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이 왜 그런 우화 있잖아요. 누가 지금 남편이 거울을 아내에게 사줬는데 이 아내는 그 거울을 보고 여기 있는 이 여자 누구냐고, 이 여자 누구냐고 막 그렇게 따져서, 그리고 또 남편은 넌 또 이 남자 누구냐고 막 자기 모습을 보고 그랬던 우화가 있잖아요. 그만큼 거울이라는 것을 모르던 시절에는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거울이 많아졌죠.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모습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진수도 받고 거울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다 안다고 착각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거울과 사진이 많은 시절에도 나의 모습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런데 이번 사례는 좀 여자분들에게 많은 경우라서 그래요. 일단 재미있는 그 통계가 있어요. 조사가 있는데 여자분들 들으면 되게 허탈하고 웃기겠지만 남자들의 거의 한 80%는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막 한숨 쉰다. 1번. 한숨 쉴 것 같다. 막 자책할 것 같다. 아니면 2번. 굉장히 뿌듯할 것 같다. 2번. 아니면 기타 3번. 한번 좀 잠깐 댓글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요.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는데, 네, 다들 알고 계시네요. 자, 남자들 80%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80% 이상이 거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 정도면 잘생겼지 뭐. 이 정도면 잘생겼는데. 막 이러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일본도 가끔 있으시네요. 대부분 남자분들은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이 정도면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몸매 관련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몸매에 대해서는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전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매를 보면서 조금 내가 살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가 반면,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날씬하네 라고 생각하는, 현재 실제 모습보다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날씬하고 건강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자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쪘지? 아주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울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거울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모습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이게 좀 더 심하죠. 왜 여자분들, 제가 이제 결혼해보고 이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사진을 찍혔을 때 자신이 조금 잘 안 나온 사진들을 저장해 놓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쭉 보다가 잘 나오지 않은 사진은 그냥 무조건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사진은 잘 안 지우는데.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잘 나온 사진들을 모아서 정말 예쁜 사진들만 SNS나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게 조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자신의 정말 이상적으로 아름답고 잘 나온 사진들을 뽑아서 그걸 외부에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자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고, 특히 동영상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찍힌 어떤 특정한 상태의 동영상을 보고 가장 충격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자신이 화내고 있을 때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사례를 실제로 많이 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나고 있을 때 일부러 거울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화나고 있는 걸 일부러 누가 찍어주지 않는 한 내가 화내고 있을 때 모습이 어떤지를 직접 본 여성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남자들은 일부러 자신의 공격적이고 무서운 모습을 과장하죠. 그리고 그것을 또 그냥 남성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괴리가 덜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은 늘 예쁘고 아름답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런 고정관념으로 자신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화내는 모습을 직접 봤을 때 너무나 놀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제 그 실제 사례가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굉장히 조금 상류층의 여성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최소한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되는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여자분인데 뭐냐면 남자분이 너무 술버릇이 안 좋은 거죠. 너무 술버릇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였고, 뭐 그냥 남자가 술을 먹으면 뭐 동네 창피하게 난리를 부리고 인사불성이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이것이 고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분께서 저를 찾아가셨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나 남편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 모습을 증거로 찍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휴대폰을 몰카처럼 이렇게 찍어 놓기 시작했대요. 그 모습을 증거로 남편에게 따지려고. 그래서 그 모습을 찍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절대 보여주지 못했대요. 그걸 남편에게. 어떤 모습이 찍혔냐면 본인이 예상하기로 남편이 그렇게 술주정을 부려서 난동치고 있는 그런 개차반 같은 모습이 찍혔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자신이 더 화를 내고 있더래요. 자신이 더. 그것도 그냥 제3자가 보기엔 남편은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뭐 그냥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뻗어 있는데, 그런 남편한테 대고 그냥 막 이렇게 자신이 쏟아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소위 약간 머리가 갔나 싶을 정도의 엄청나게 좀 흉한 모습으로 그렇게 남편을 쏘아붙이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 그때 이분이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많이 놀랐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렇게 아이를 키우시는 분인데 너무나 이제 막 그 아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막 그렇게 훈육을 했고, 그렇게 정말 엄하게 훈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우연히 화장실에 가는데 자신의 화난 얼굴을 거울에 딱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 자신이 화난 얼굴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화난 모습이 이렇게 무서웠어? 이렇게 막 무슨, 소위 말해서 이분 편이 그래요. 막 무슨 악마 같은 이런 느낌의 여자가 앞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이분도 놀란 거죠. 아, 내가 화날 때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뭐 상담을 받아야겠다. 내가 변해야겠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한테 이런 모습 자꾸 보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던 케이스들. 이거는 아이들의 케이스였는데, 아이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는데, 그 최면 속에서 떠오르는 모습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어떤 좀 극대화된 이미지, 왜곡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막
그러니까 엄마가 화내는 거죠, 자기한테.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막 커지면서 그냥 입만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입만 커져서 막 자신한테 쏘아붙이는 이런 모습을 떠올렸던 아이도 있었고요. 또 하나, 예전에 EBS에 그런 거 있잖아요. EBS에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있죠. 달라졌어요 프로에 거기에 저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어머님이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부부간의 불화 뭐 이런 게 주자였어요. 너무나 이제 그 남편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도 알죠. 자기가 자꾸 싸우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리가 크다는 거 알죠. 근데 이제 가족들은 그 모습이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늘 조금 뭐 화내지 말라 얘기해도 아니 어떻게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찍잖아요. 찍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때 이 어머님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자신이 화내는 모습을 직접 보고 너무나 충격받으신 거예요. 본인 표현이 그래요. 마귀 할멈이 있는 것 같았다. 절대로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 물론 다 약속하고 촬영한 건데 이런 모습이 나올지, 자기가 이런 모습인지 너무 충격받은 거죠. 그 늙은 나이에도 평생 자신이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건 한 번도 상상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모습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냥 막 그렇게 사정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있던 가족들 입장에서는 뜨악하죠. 몰랐단 말이야 저걸? 왜냐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평생을 보고 살았던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평소에 그냥 이렇게 온화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인데, 그런 모습인데 가끔 화가 나면 좀 목소리가 커지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잠깐 목소리가 커지는 정도지 그렇게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화가 난 모습이랄 거라는 건 한 번도 태어나서 상상조차 못 해본 거예요. 왜? 거울에 비친 모습은 늘 그렇게 인자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뭔가 이제 자신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과 뭔가 이렇게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왜?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덜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분들은 평소에 그렇게 내가 그렇게 공격적이고 이런 것들 마초적인 걸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무섭게 보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뭐 충격은 좀 받지만 그게 좀 강도는 덜한데, 여자분들의 평소 자신을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내가 그렇게 막 무섭게 화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충격을 받더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화내는 게 더 무섭죠. 남자들이 화내는 게 더 무섭고 공격적이고 더 치명적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 더 화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자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그거를 발견하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거를 보고 있는 상대방, 다른 가족,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는지 상상도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모든 여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꼭 이 근육의 육체적인 이런 협박 이런 것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 자체가 무섭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무섭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 예쁜 강아지들 있잖아요. 예쁜 강아지들도 한번 이렇게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 그 순간 굉장히 제법 무섭습니다. 아무리 작고 귀여운 강아지도 한번 제대로 이빨 드러내면 으르렁거리면 그거 꽤 무서워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감정 자체가 무섭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뭐 그런 기회를 가지게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한 번쯤 뭐 정말 그것을 직면할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한번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다른 남편이나 아니면 다른 자식에게 자신이 화낼 때 모습 한번 몰래 찍어봐라고
부탁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한번 직접 보는 것도 좋은 계기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 자녀들에 관련한 영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거기 마지막 그 멘트가 그거였잖아요. 부모는 구름처럼 부드럽고 솜사탕처럼 달콤하면서도 회초리처럼 엄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엄한 모습이 너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날 것 그대로 감정이 그대로 다 아이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정돈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때로는 본인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아이에게 또는 뭐 다른 가족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의식적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역지사지 않은 마음으로 보다 보면 좀 이렇게 그 관계를 내가 모르는 모습에서 혹시 의도치 않게,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상처를 주는 케이스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